우리 아들이 엄마 보러 온다고 연락이 왔을 때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아들 얼굴 보는 게 세상 제일 큰 낙이니까요. 근데 아들이 현관에 들어서는 순간 엄마는 알았지요. 아, 우리 아들이 오늘은 무슨 힘든 일이 있구나.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어요. 아들이 조심스럽게 꺼낸 그 한마디에 엄마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식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이 못난 애미의 서러움. 오늘 그 가슴 아픈 이야기를 여러분께 다 털어놓을게요. 이 세상 모든 어머니들의 마음일 겁니다. 며칠 전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나 이번 주말에 집에 한번 들를게. 별일은 아니고 엄마 얼굴 좀 보고 싶어서. 아들이 먼저 전화해서 온다고 한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아들 온다는 생각에 잠도 설쳤지요. 아들 녀석이 뭘 좋아하는지 생각하면서 아침 일찍부터 시장에 가서 고기며 나물이며 잔뜩 장을 봤어요. 근데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편치 않더라고요. 아들이 바쁘다는 핑계로 전화도 잘 안 하던 애였는데 갑자기 온다고 하니까 혹시 무슨 일이 생겼나 하는 불안감이 먼저 찾아왔어요. 나이 든 엄마들은 다 똑같을 거예요. 자식이 갑자기 연락 오면 좋은 일보다는 힘든 일이 먼저 떠오르지요. 에휴, 못된 생각인 줄 알면서도 자꾸 가슴이 덜컥덜컥 내려앉았어요. 아들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저는 겉으로는 아이고, 우리 강아지 왔네 하면서 웃었지만 아들의 얼굴을 보니 제 불안감이 딱 맞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아들의 얼굴이 너무 어두웠어요. 늘 환하게 웃던 아들의 눈가에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죠. 엄마, 잘 지냈어? 하고 인사를 하는데 목소리에도 힘이 없었어요. 저는 애써 모른 척하며 밥상부터 차렸어요. 아들이 좋아하는 잡채랑 갈비찜을 잔뜩 해놨거든요. 아이고, 우리 아들, 이거 다 내가 좋아하는 거다. 많이 먹어라. 하면서 밥을 퍼줬는데 아들은 숟가락만 만지작거릴 뿐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더라고요. 제가 왜 안 먹니? 입맛이 없어? 하고 물으니까 아들이 아니요, 엄마. 그냥 좀 피곤해서요. 하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 모습에 제 마음은 이미 무너지기 시작했죠. 아들은 밥 먹는 내내 저랑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고 땅만 봤어요. 평소에 씩씩하던 아들의 모습이 아니었죠. 저는 밥을 먹으면서도 계속 아들의 눈치를 살폈어요. 무슨 일 있니? 엄마한테 말해봐 하고 싶었지만 아들이 먼저 말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혹시라도 제가 먼저 물어보면 아들이 부담스러워 할까봐 조심스러웠죠. 하지만 아들의 무거운 침묵이 저를 더 힘들게 했어요. 그날 아들의 방문은 저에게 기쁨보다 훨씬 큰 불안감과 긴장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아들의 힘든 마음이 제 마음에도 그대로 전해져서 저는 그날 밤 잠을 제대로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힘든 모습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기 때문이죠. 저녁 식사를 마치고 아들이 조용히 저를 방으로 불렀어요. 저는 그때 직감했어요. 아, 올 것이 왔구나. 내 아들이 결국 엄마한테 힘든 이야기를 하는구나. 방에 앉아서 아들을 마주 보는데 아들은 한참 동안이나 말을 꺼내지 못하고 손톱만 물어뜯더라고요. 제가 먼저 얘야, 괜찮다. 무슨 일이니? 엄마한테 말해봐.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 보니까 엄마 마음이 더 아프다 하고 다독였어요. 그러자 아들이 고개를 푹 숙이더니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을 꺼냈어요. 엄마, 죄송하지만 제가 지금 사업이 너무 어려워져서요. 급하게 돈이 좀 필요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리가 하얘지면서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돈이라는 두 글자가 제 가슴을 날카롭게 찔렀죠.
아들이 돈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도 가슴 아픈데 저한테 죄송하다고 말하는 아들의 목소리가 너무 슬펐어요. 아들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엄마 노후 자금인 거 아는데 제가 꼭 갚을게요.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하고 연신 사과만 하더라고요.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한 돈의 액수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어요. 저는 그 액수를 듣고 잠시 숨을 쉴 수 없었어요. 그 돈은 제가 평생 허리띠 졸라매고 모은 돈이었고 남편과 노후를 위해 남겨둔 마지막 희망 같은 돈이었거든요. 그 돈이 다 빠져나가면 저희 노후는 어떻게 될까 하는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저를 아프게 한 건 아들을 도와줄 수 없다는 현실이었어요. 저희 집은 이미 남편의 병원비와 생활비로 인해 쌈짓돈까지 탈탈 털어 쓴 상태였거든요. 아들이 원하는 만큼의 돈을 해줄 능력이 저에게는 전혀 없었어요. 저는 아들에게 너를 도와줄 수 없다는 말을 차마 할 수가 없어서 입술만 깨물었어요. 아들은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눈물만 글썽이자 자신이 너무 큰 부탁을 했다고 생각했는지 엄마, 제가 너무 염치 없었습니다. 죄송해요. 말씀 안 하셔도 괜찮아요 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들의 손을 붙잡고 아니다, 아니다 하면서 눈물만 흘렸어요. 그 순간 저는 가진 것 없는 애미의 절망감에 완전히 갇혀버렸어요. 자식이 힘들 때 돕는 게 당연한 부모의 도리인데 저는 그 도리마저 다 할 수 없는 못난 엄마라는 자책감에 시달렸죠. 아들의 조심스러운 요청은 저에게 엄마로서의 무능력함을 깨닫게 해준 충격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아들이 돌아간 후 저는 방에 혼자 앉아서 한참 동안이나 울었어요. 아들에게 돈이 없다는 말을 끝내 하지 못하고 엄마가 방법을 찾아볼게 하고 막연한 약속만 해버렸거든요. 저는 제 자신이 가장 쓸모없는 부모처럼 느껴졌어요. 남들은 다 자식들 결혼할 때 집도 해주고 사업 자금도 대주는데 저는 왜 이 모양일까? 내가 젊을 때 더 아끼고 악착같이 살았어야 했는데 하는 후회와 자책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아들이 힘들 때 돈 몇 푼 때문에 엄마한테 죄송하다고 말하게 만든 제 자신이 너무 미웠어요. 저는 방구석에 앉아서 혹시라도 집안 어딘가에 숨겨둔 돈이 없는지 이불장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낡은 장롱 속 헌옷을 넣어둔 상자, 심지어 10년 전에 썼던 가방 안까지 뒤졌죠. 예전에 비상금으로 남편 몰래 숨겨놨던 쌈짓돈이라도 나오지 않을까 하는 간절한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나오는 건 먼지와 곰팡이 냄새뿐이었죠. 제 손에 잡힌 건 남편이 오래전에 사줬던 낡은 결혼 반지 하나뿐이었어요. 저는 그 반지를 손에 쥐고 한참 동안이나 울었어요. 이거라도 팔아야 하나 하는 생각에 손이 떨렸죠. 이 반지는 남편과의 마지막 추억이 담긴 것인데 이걸 팔아도 아들이 필요하다는 돈에는 턱없이 부족했어요. 저는 결국 반지를 다시 상자에 넣고 뚜껑을 닫았어요. 자식에게 힘이 되어주지 못하는 엄마의 처지가 너무 비참해서 목 놓아 울 수도 없었어요. 저는 생각했어요.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할까? 왜 내 노후는 이렇게 불안할까? 젊었을 때는 오로지 자식들 잘 먹이고 잘 키우는 게 목표였는데 정작 늙어서는 그 자식에게 짐만 되는 것 같아 괴로웠어요. 아들이 돌아간 집안은 너무 조용했고 그 침묵은 저를 더욱 외롭고 서럽게 만들었어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혼자 흐느끼는데 문득 아들의 어두운 얼굴이 떠올랐어요. 아들이 저보다 더 힘들었을 텐데 저는 제 서러움만 생각했구나 싶었죠. 아들이 죄송하다고 말했던 그 목소리가 제 귀에 계속 맴돌았어요. 못난 애미의 자책감은 그날 밤 저를 잠들지 못하게 했고 저는 밤새도록 아들을 위해 제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지 고민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어요. 제가 직접 돈을 빌리기로 했죠. 자식에게 해줄 수 없다는 말을 하는 것보다 제가 무릎 꿇고 빌려서라도 아들을 돕는 게 엄마의 도리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에게 돈을 빌려줄 만한 사람이 있을까요? 젊었을 때는 친구도 많았고 이웃들과 정도 많이 나눴지만 늙고 힘들어지니 다들 연락이 뜸해지더라고요. 저는 용기를 내서 가장 친하게 지내던 옆집 순이 엄마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저는 목소리가 떨리는 걸 숨기면서 순이 엄마, 내가 요즘 급한 일이 생겨서 그런데 혹시 돈 좀 빌려줄 수 있니? 하고 물었어요. 순이 엄마는 처음엔 당황하더니 아이고, 미안해서 어떡하니? 나도 요즘 사정이 안 좋아서 미안하다 하고 단칼에 거절하더라고요. 저는 괜찮다고 말했지만 전화를 끊고 나니 서러움이 북받쳐 올랐어요. 돈 앞에서는 친구도 소용없구나 하는 씁쓸함이 밀려왔죠. 그 다음에는 멀리 살고 있는 남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동생아, 내 조카가 지금 힘든 일이 생겨서 그런데 혹시 내가 돈 좀 빌려줄 수 있겠니? 누나가 꼭 갚을게. 동생도 처음에는 망설이더니 결국 누나, 우리도 애들 등록금 때문에 너무 빠듯해서 힘들 것 같다. 미안해하고 거절했어요. 저는 전화를 붙들고 하염없이 울었어요. 염치불구하고 손을 벌렸지만 세상은 저에게 너무나 차가웠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비참하게 돈을 구걸해야 하나 하는 생각에 눈물이 마르지 않았죠. 자식에게 돈을 해주고 싶다는 그 간절한 마음 하나로 저는 제 마지막 자존심까지 버리고 있었어요. 저는 절망 속에서 문득 아들에게 했던 엄마가 방법을 찾아볼게라는 약속을 떠올렸어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저는 평생 아들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저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집 밖으로 나섰어요. 제가 가진 물건 중에 돈이 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하며 동네를 서성였죠. 고물상에 가서 묵혀둔 헌옷이나 폐지라도 팔아야 하나 고민했어요. 늙은 엄마가 자식 때문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지만 저는 엄마니까 괜찮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나는 엄마니까 괜찮아. 이 말만이 저를 버티게 해주는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저는 결국 아들에게 해줄 돈을 마련하기 위해 없는 살림을 긁어모으기 시작했어요. 먼저 제가 폐지를 모아서 팔았던 돈이 있었어요. 시장에서 나물 한 봉지라도 더 사려고 꼬깃꼬깃 모아뒀던 돈이죠. 그 돈을 꺼내보니 몇만 원밖에 안 됐지만 저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돈이었어요. 그 돈을 보자마자 아들의 어두운 얼굴이 떠올랐고 저는 망설임 없이 그 돈을 꺼냈어요. 다음은 남편 몰래 숨겨뒀던 돈이었어요. 제가 남편이 아플 때 쓰려고 아껴뒀던 돈인데 이 돈을 쓰는 게 맞을까 싶어 한참을 고민했어요. 남편한테는 미안했지만 자식 일이 더 급하다는 생각에 이 돈도 꺼냈어요. 나중에 남편한테 혼나더라도 지금 아들을 돕는 게 우선이라고 판단했죠. 저는 며느리한테 물려주려고 아껴뒀던 작은 금반지도 꺼냈어요. 돌잔치 때 받은 아주 작은 돌 반지였는데 이것도 팔면 몇 푼이라도 보탤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저는 반지를 손에 쥐고 한참 동안 눈물을 흘렸어요. 이 작은 금반지에 담긴 추억까지 팔아야 한다는 사실이 저를 너무 아프게 했죠. 그렇게 긁어모은 돈을 세어보니 아들이 원하는 돈에는 턱없이 부족했어요. 저는 너무 절망해서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는데도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다는 사실이 저를 다시 한번 자책하게 만들었죠. 저는 생각했어요. 돈이 전부가 아니다. 엄마의 마음을 전해야 한다. 저는 부족한 돈이지만 이 돈을 아들에게 건네면서 엄마의 진심을 함께 전달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저는 쌈짓돈을 흰 봉투에 넣고 그 위에 작은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편지에는 엄마가 지금 가진 것은 이것뿐이다. 미안하다. 하지만 아들아, 돈보다 더 중요한 건 너의 건강과 용기다. 엄마는 내가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고 믿는다. 하고 썼어요. 부족한 돈을 주면서 혹시라도 아들이 상처받을까봐 노심초사하는 애끓는 모정이 담긴 편지였죠. 저는 그날 돈보다 더 귀한 엄마의 마음을 봉투에 담아 아들에게 전하기로 결심했어요. 며칠 후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얘야, 엄마가 돈을 조금이라도 마련했다. 내가 다시 한번 와서 가져가렴. 아들은 제가 정말 돈을 마련했을 거라고는 생각 못 했는지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아들은 다음 날 바로 저희 집으로 다시 찾아왔어요. 저는 아들에게 봉투를 건네주면서 제가 쓴 걱정의 편지도 함께 주려고 했어요. 편지에는 제가 돈을 마련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그리고 이 돈이 전부라는 미안함과 아들을 향한 응원의 마음이 담겨 있었죠. 저는 이 편지를 읽으면 아들이 상처받지 않고 엄마의 진심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들은 봉투를 받고는 눈물을 글썽이며 엄마 감사합니다. 제가 꼭 갚을게요 하고 연신 인사를 했어요. 아들은 봉투를 받아들고 서둘러 일어나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들에게 편지를 건네주려고 손을 내밀었는데 순간 멈칫했어요. 이 편지를 주면 아들이 더 마음 아파하지 않을까? 엄마가 이렇게까지 힘들게 돈을 마련했다는 것을 알면 아들이 더 큰 짐을 느끼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밀려왔죠. 아들은 지금도 자기 때문에 엄마가 힘들다는 사실에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데 제가 구구절절 제 서러움을 적은 편지를 주는 건 엄마의 이기심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결국 편지를 다시 주머니 속에 넣었어요. 아들에게는 그저 엄마가 너를 위해 노력했구나 하는 마음만 전해지길 바랐죠. 저는 아들의 뒤통수에 대고 얘야, 힘들어도 너무 기죽지 마라. 엄마는 내가 이겨낼 수 있다고 믿는다 하고 말했어요. 아들은 뒤돌아서서 고개를 끄덕이더니 현관문을 열고 나섰어요. 저는 아들의 뒷모습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한참 동안 현관 앞에 서 있었죠. 아들의 어깨가 전보다 훨씬 무겁게 느껴졌어요. 아들이 돌아간 후 저는 주머니 속에 붙이지 못한 편지를 꺼내서 한참 동안 읽었어요. 그 편지에는 자식에게 힘이 되어주지 못하는 엄마의 애끓는 걱정과 미안함이 가득 담겨 있었죠. 저는 그날 돈을 주고도 마음이 편치 않은 엄마의 서러움을 깊이 느꼈어요. 아들을 향한 걱정은 봉투 속에 담지 못한 채 제 가슴 속에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아들이 돌아간 후 저는 남편에게 제가 아들에게 돈을 해줬다는 사실을 말해야 했어요. 그 돈은 저희 노후를 위한 마지막 희망 같은 돈이었으니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남편에게 여보, 아들이 너무 힘들다고 해서 우리가 모은 돈 조금 떼어서 해줬어요. 하고 말했어요. 남편은 처음에는 아무 말 없이 저를 쳐다보더니 갑자기 크게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당신 미쳤어? 그 돈이 우리한테 얼마나 중요한 돈인데. 우리 노후는 이제 어떻게 되라고. 남편은 제가 돈을 해준 것 자체보다 우리 노후가 불안해졌다는 사실에 더 크게 분노했어요. 남편의 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었어요. 남편도 아들을 사랑했지만 현실적인 불안감 앞에서 이성을 잃은 거죠. 저는 남편의 거친 말에 상처를 받았고 내가 아들 돕는 게 그렇게 잘못한 일이냐며 남편과 크게 다퉜어요. 남편은 당신은 늘 자식만 생각하지 우리 둘의 노후는 생각 안 하냐고 소리쳤고 저는 자식이 힘든데 부모가 어떻게 가만히 있냐고 맞섰어요. 부부싸움은 끝없이 이어졌고 저희 부부는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줬어요. 저는 아들을 도왔다는 사실에 후회는 없었지만
남편과의 갈등 속에서 외로움을 느꼈어요. 남편이 제 편이 되어주지 않는다는 서운함도 컸죠. 며칠 동안 남편은 저와 말을 하지 않았어요. 집안은 찬바람만 불었고 저는 남편과의 냉전 속에서 홀로 힘든 시간을 보냈죠. 저는 밤마다 내가 정말 잘못한 걸까 하는 고민에 잠 못 이루었어요. 자식에 대한 사랑과 부부의 현실 사이에서 저는 길을 잃은 것 같았죠. 하지만 저는 남편에게 당신도 아들을 사랑하지 않느냐고 다시 한번 설득했어요. 우리가 조금 더 아끼고 살면 된다. 하지만 아들이 지금 무너지면 우리 노후는 더 불행해질 거다. 아들이 다시 일어설 힘을 얻는 것이 우리에게 더 큰 희망이다라고 말했죠. 남편은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결국 한숨을 쉬면서 알았어. 당신 마음 이해해. 근데 다음부터는 이런 큰일은 나랑 상의해줘 하고 말했어요. 저는 그제야 안심하고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 노후는 이제 어떻게 되나 하는 불안감은 여전했지만 부부가 다시 함께하기로 했다는 사실에 저는 큰 위안을 얻었습니다. 아들이 돌아가고 남편과의 갈등까지 겪으면서 저는 부모의 역할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들에게 돈을 해준 것은 엄마의 본능이었어요. 하지만 돈을 해줄 수 없다는 사실에 절망하고 돈 때문에 남편과 다퉜던 것은 현실의 벽이었죠. 이 모든 고통 속에서 제가 깨달은 것은 돈보다 귀한 어머니의 사랑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돈은 많이 해줄 수 없었지만 가장 귀한 응원과 믿음을 해줬어요. 아들이 돌아간 후 저는 매일 아침 아들을 위해 기도했어요. 우리 아들이 힘들지만 이 시련을 이겨내고 더 강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빌었죠. 며칠 후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아들은 엄마 보내주신 돈으로 급한 불은 껐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엄마가 써주신 편지는 제가 읽고 힘낼게요라고 말했어요. 저는 그때 알았어요. 아들이 봉투 속의 돈보다 엄마의 응원과 믿음이 담긴 마음의 편지를 읽었다는 것을요. 아들이 제가 주머니에 넣어뒀던 붙이지 못한 편지를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아들은 엄마의 진심을 느꼈던 거죠. 아들은 저에게 제가 엄마한테 돈을 해달라고 한 것은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엄마가 저를 믿어주신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제가 꼭 다시 일어설게요. 하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의 모든 서러움과 죄책감이 눈 녹듯 사라졌어요. 아들이 돈이 아닌 엄마의 사랑과 믿음으로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었죠. 저는 이제 알아요. 애미로서 해줄 수 없는 안타까운 마음은 있었지만 애미로서 해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은 자식에 대한 무한한 믿음과 사랑이라는 것을요. 돈은 잠시의 어려움을 막아줄 뿐이지만 엄마의 믿음은 자식을 평생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어머니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노후가 불안하다고 해서 자식에게 죄책감을 느낄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가진 돈이 적더라도 자식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은 어머니의 따뜻한 말 한마디와 믿음입니다. 가진 것이 없다고 서러워하지 마세요. 우리 마음속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장 귀한 사랑이 가득합니다. 그 사랑으로 자식을 응원하고 우리 자신도 행복하게 삽시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